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제사를 지내시나요? 제사를 지낸다면 누가 지내며 1년에 몇 차례 지내시는지요?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옛날에 비해 제사의 대상을 축소하고 제사의 횟수도 줄이는 등 점차 관소화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대법원이 제사 주재자와 관련하여 15년 만에 새로운 판결을 했고 그 판결문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의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통과 관습에서 남녀 평등 이념과의 조화를 지향해온 대법원 판결의 흐름에 비추어 보면 적장자 중심의 종법 사상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속 고수할 수는 없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제사 주재자와 관련한 2008년의 대법원 판결은 적장자 중심의 종법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2008년 판결과 2023년 판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20일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사의 주재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사 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한편 2023년 5월 11일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에 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 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2008년과 2023년 대법원 판결의 공통점은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만 된다면 누구라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8년 판결에서는 장남이나 장손자가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에서는 남자, 여자, 적자, 서자와 관계없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하여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변경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사 주재권이 장남이나 장손 등 남성에게 우선하여 주어지던 관행을 뒤집은 것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판결문에서 언급한 적정자 중심의 종법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적정자는 첫 제도가 인정되던 가족 제도에서 정실이 낳은 맏아들을 이루는 말입니다. 적장자에서 적은 정실, 즉 처이며 처가 낳은 아들을 적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째 아들을 적정자라고 불렀습니다. 첩이 낳은 아들은 서자입니다. 적정자 제도는 조상의 제사를 승계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법은 제사의 계승과 종족의 결합을 위한 친족 제도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말합니다. 중국 주나라 때 적장자 상속제 확립을 위하여 생겨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초기에 전래되었으며 고려 말기에 일반화되었다고 합니다. 종법은 특히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적장자 중심의 종법 사상은 모두 조상의 제사를 이어받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법제도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주나라 초기에 체계화된 제도로 주나라의 봉건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종법제도와 봉건제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종법의 3요소는 가부장제, 일부 일처 다첩제, 적장자 계승제입니다. 가부장제는 남성이 권력을 가진 남성 중심주의 사회의 일정으로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득혜, 재산의 통제권에 대하여 독점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가족 단위에서는 아버지 또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권위를 가집니다. 가부장제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회에서 존재해왔고 주나라도 그러했습니다. 일부 일처 다첩제는 귀족 남자가 본처와 다수의 첩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나라 초기의 결혼제도에 따르면 가장 낮은 등급의 귀족은 일처 1첩을 두었고 그 이상의 귀족은 일처 다첩을 두었는데 이를 일부 일처 다첩제라고 불렀습니다. 흔히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는 남자와 비슷한 집안 출신이고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배우자가 되었지만 첩은 신분과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러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첩의 아들인 서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자와 서자만 불평등했던 게 아니라 적자와 적자의 관계도 불평등했습니다. 계승권 때문이었습니다. 주나라 천자, 제후, 대부는 유산이 매우 많았는데 자귀와 영지, 재산과 권력을 누군가가 계승해야 했고 계승권은 그들의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재산은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지만 자귀와 권력은 한 명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어 규칙을 정해야 했는데 그 규칙이 바로 적장자 계승제입니다. 주나라 종법제의 핵심은 적장자 계승제였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아버지의 자귀와 권력뿐만 아니라 부계 가족의 혈통까지 오직 적장자만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종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의 제1대를 조라하고 제2대를 종이라 했는데 누가 제2대가 될 것인지 정하는 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자가 천자, 제후, 대부가 가진 자기와 권력, 부계 가족의 혈통을 모두 계승할 수 있었다면 다른 적자와 서자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분봉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분봉은 땅을 나누고 자기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자는 천하의 땅을 적자와 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제후의 자기를 내렸으며 제후는 본국의 땅을 다시 자신의 적자와 서자에게 나누어주고 대부의 자기를 내렸습니다. 대부는 제후로부터 받은 체업을 더 이상 분봉할 수 없었으므로 가신들에게 관리를 맡겼습니다. 가신들은 4계급이었는데 주나라 초기의 가신은 반드시 자기 세습을 못하는 대부의 자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적장자가 아니었으므로 종법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신이 되어 아버지와 형의 재가를 도왔습니다. 종법제가 봉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천자와 제후와 대부는 적장자에게 자기를 세습했고 적자와 서자에게는 분봉을 하거나 일차례를 제공했지만 세월이 흘러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후손이 많아지면 그들은 귀족의 최하층인 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인계급은 훗날 전국시대에 이르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주역이 되기도 했고 어지러운 세상을 구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후자가 바로 제자백가입니다. 주나라의 봉건제도는 근현제를 실시한 제국시대에 이르러 제후, 대부 계층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인은 평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다른 계층과 함께 사농공상이라 불렸습니다. 한제국부터 청제국까지 관료 집단은 주로 사인들에 의해 조직되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인들은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종법제도는 예학제도와 함께 천하를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할까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자녀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지내면 됩니다. 2023년 5월 대법원 판결은 적장자 중심의 종법제도가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